오늘은 팔인성 101장 일곡 춘신갑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즘 축구가 아시안 선수권 대회가 있어가지고 축구 팬들이 지금 열광하는데, 이 베트남에서 박항서 축구 감독 인기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의 한 기업에서 기분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한테 공짜로 물품을 준다라고 하니까 관광객들까지 막 몰려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조건을 붙였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야, 한국 사람들 참 촌놈도 촌놈이고 공짜 참 좋아한다. 이거 나라 망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라 망신. 이 공짜는 빚이라고 내가 강의도 했고 인터넷에도 올려놨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공짜를 너무 좋아해. 빚이라고요, 빚. 공짜는. 소인 중생심에 아주 수치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요. 만약에 모구당에서 돈을 받아가야 한다면 천하 사람이 다 다투어가지고 그냥 찾아올 텐데, 여기는 내가 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돈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소인이다 하는 얘기요. 소인. 사실은 부귀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영신당주님 판이에요. 부귀가. 가지고 그냥 영귀가 보장되어 있는 땅. 영귀. 영화영쫙. 귀할 수 있다. 귀한 것도 그냥 귀한 게 아니고 아주 영화롭게 귀한. 그런 조건을 가진 곳. 그런 땅에, 그런 곳이. 당장 보이진 않아도 부귀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건만 신안이 아니어가지고, 사람들이 신의 눈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간원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내가 몇 날 며칠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때문에 한국이 먹고산다고 그러잖아요. 삼성 때문에 한국이 먹고사는데, 삼성은 역시 반도체 아니에요? 근데 이 반도체가 2019년에는 반토막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 합디다. 반도체 걱정하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반도체란 뜻이 뭐예요? 반도체. 반만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체가 있고, 완전히 그냥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가 있고, 통하지 않는 부도체가 있잖아요. 부도체. 근데 이거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회정신이죠. 1과 2의 중간 삼회정신. 중간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는 영신당주님이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인데 잘 모른다는 거죠. 세상이.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천하가 거짓되게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지금 거짓 세상이요? 완전히 거짓 세상. 사기치는 세상에 지금 그 하는 예로 말이지. 법을 가지고서 정도를 판결을 해야 하는 그런 집단에서도 지금 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맞죠? 검판사 죄져 가지고 불려가봐. 전부 다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 세상이에요. 거짓말 세상. 근데 모든 성인은 기준에서 빠지지 않는 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은 완전히 거짓말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세상에 이 세상 사람이 살다 보니까 믿을 게 없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할 그걸 볼 줄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찾으려고도 않고 심각한 거죠. 매장 문화이던 한국이 말이죠. 지금은 화장화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거짓 세상에 살던 인간이 바로 인간 쓰레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요.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학교에 그 쓰레기장 있어. 한 귀퉁이에. 여러분들도 경험했죠? 거기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소각했다고. 근데 그 소각장을 없앴어. 지금은 환경 오염이 되니까. 근데 인간 쓰레기는 지금도 화장한다고요. 쓸모가 없다는 상징입니다. 그게. 인간 쓰레기야. 완전히. 이 세상이 지금. 개구리가 음양관계를 해가지고 새끼를 번식시키려면 첫째 조건이 날씨가 따뜻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날씨만 따뜻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천둥벼락 내리치면서 비가 와야 바람 불고 비가 와야 암수가 짝을 짓는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그 개구리가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조금 잘 되면 뭘 얘기하죠?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올챙이가 이제 팔다리가 나와가지고 개구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한 놈은 이 올챙이 쪽의 정신을 알고 자기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그 분수를 지킬지 모르고서 날뛰니까 어때요? 개구리는 이렇게 천둥벼락치고 바람 불고 말이요. 비가 오고 이런 때가 돼야 암수가 교묘해서 새끼를 난대요. 그래서 베트남 이런 쪽에는 개구리가 아니 고기예요. 고기 가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를 잡아먹으니까 개구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업자가 이제 개구리 양식을 연구했어. 근데 개구리가 번식이 잘 안 되거든.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암수가 모이고. 근데 따뜻한 것만 갖고 안 돼. 바람도 불고 뇌성병력도 치게 하고 이렇게 해야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교배를 해요. 그 실험하는 것이 방송에 나온 거예요. 실험하게. 근데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날에는 남녀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옛날에 성인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 왜? 그 지저분한 시간대, 지저분한 그 기운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생기려면 사람이 그 모양이 되니까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니까 개구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지금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예, 이 선천에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은 이제 개벽 시대에는 반드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금 얘가 얘기한 이런 얘기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릴 적부터 이제 산 것이 60년 이제 69세니까 기해년에 육군은 여기 이 글자를 가지고 따지면 뒤집으나 엎으나 말이죠. 뒤집으나 엎으나 똑같은 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육자고 하나는 구자인데 이건 한자는 다른데 이게 바로 이제 육은 뭐요? 수의 정신이고 구는 금의 정신이에요. 가을의 정신이거든. 가을 정신. 음도 세상의 가을 세상.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처럼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삐뚤어지면 안 돼. 청개구리가 있잖아요. 청개구리. 여기 개구리 중에서도 청개구리가 있다고. 이 숲에서 살아. 나무에서. 청개구리. 이 청개구리는 예?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예? 평상시는 그 부모가 하는 것을 전부 다 반대로만 했어. 반대로. 그러니까 그 청개구리가 이제 죽으면서 말이지 새끼한테 내가 죽으면 저 강가에다 묻으라 했거든. 그래야 산에다 묻을 테니까. 근데 죽은다면은 그때서 말을 들었어. 그 강가에다 묻으니까 떠내려가 그랬다고.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개구리 놈을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때가 다 되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하면 늦은 거예요. 늦은 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앵무새도 지식이 없어도 말을 해요. 사람이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짓거린다고. 그런데 지식이 있어서 앵무새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 예? 사람도 지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요즘 내가 그걸 느끼는데, 야, 요즘 사람들 참 말을 참 잘해요. 말을 참 잘해. 그래서 이 언어도 진화한다. 라는 걸 내가 생각했어요. 언어도 진화하더라. 진화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글에 의해서 먼저 나오겠지. 소위 말하는 문장가들에 의해서. 문장가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문장가라고 했나, 그 홍길동전이라든지 이런 작가들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도 서양에서부터 들은 거예요. 이 소설이니 이런 그 글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내가 그 촌놈이니까 사관학교 가가지고서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영화를 보니까, 이야, 말 참 신기하게 잘한다. 내가 그랬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잘해요. 진화를 해가지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지식이 많아가지고 말은 진화를 해서 교묘한 말을 참 잘해요. 그럴듯하게. 근데 실제는 껍데기요. 속은 없어. 그 지식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껍데기 남의 거 베껴가지고 빌려서 써먹는 거지. 물론 깨닫는 거는 우선은 깨닫기 전에 알지 못하고 먼저 모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언어도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얘기 어릴 때 모방해갖고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정신이 깨어지면서 그 말의 뜻을 아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글도 아니고 자기 지식도 아닌 남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유식하다 한다고. 근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식이라는 끝도 한도 없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대학교를 몇 개 다니고 말 박사가 몇 개를 하고 하더라도 평생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주 조금, 아주 작은 분야에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다 안다고 그러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세상에. 나는 이 세상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걸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하면 청개구리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죽을 때 부모 죽은 다음에 이게 지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사람만 보다 나은 게 있어. 뭐가 있어? 비가 올라면 그걸 알아요. 그 개굴개굴개굴 한다 운다고. 사람은 그걸 모른다고? 비가 오는 거. 그래서 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저 개구리만 또 못한 인간이 자기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식은 남의 거니까 안다는 것은 깨달아 갖고 알아야 진짜 아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작가들이 말이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뭔가 깨달음이 있으니까 관찰한 게 있으니까 느낌이 있으니까 이 글을 잘 짓는 거예요. 문장가들. 그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수도는 하지 않았어도 그게 하나의 수도하는 거거든. 일심으로 그것만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문장력이 보는 것이 거기에 이제 발달하는 거지.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이제 글로 쓰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자기 지식으로 한번 읽고 써먹는 건 앵무새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주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귀신 새끼가 와야 금방 얘기한 대로 개구리보다 나은 참다운 인간이 되는 그런 세상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 제목을 보면 뭐 악마, 도깨비, 뭐 신의 선물, 뭐 마녀의 법정, 뭐 착한 마녀 전, 뭐 복수의 여신, 뭐 귀신 얘기 이렇게 많이 나요. 그리고 최근에는 계룡선녀전도 나왔어요. 계룡선녀전. 야, 그래서 계룡산 선녀, 계룡산 기운이 오긴 오는가 보다.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작가들은 뭔가 감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진다고.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작가가 느끼는 감도 못 느끼고 귀신 얘기 나오니까 그냥 보는 거죠. 신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본문입니다. 본문. 그래서 오늘은 그 노래 한 곡조로 봄을 불러내야 할 때가 분명한데, 이 무술년에는 이 부부가, 한 부부가, 그러니까 사람 두 부부가 드디어 한 명 생산한 것이 다운돼 가지고 0.96명이 돼. 한국이 세계에서 생산 부부가 태어나게 하는 자식 낳는 것이 세계에서 최저가 됐어요. 결국 한 명도 안 돼. 0.96. 그러니까 무술년에 두 부부가, 그러니까 한 쌍이죠. 남녀 부부가 두 명이니까 두 명이 한 명도 못 나고 0.96명 났어요. 0.96명. 근데 96이 있는데 0.96. 이게 9라는 건 사실은 무한대를 뜻하거든. 무한대. 무궁한 수요. 무궁한 것. 한계가 없는 거. 무궁수 이게. 근데 실제는 그 0대로 왔잖아요. 0대. 1도 아니고. 0대로 나왔어요. 심각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후천도서는 동적인 세계가 아니고 정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천은 동적 세계잖아요. 이 선천은. 양의시간대. 양의시간대. 선천은. 근데 미래는 정적 세상이요. 정적 세상. 왜? 가을, 겨울이 정신이니까 정적 세상. 그러니까 후천세. 이건 음도의 세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 정의 세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반도에서 이렇게 이 기운이 이게 상징이라고. 상징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죠. 0대로 떨어지니까 일이 안 되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명은 넘었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통계 최근에. 그러니까 이건 뭐요? 0%에 가까워지니까 인간이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것은 철로 말하면 언제요? 철로 말하면 이거는 동절이지. 동절. 의미니까 동절 아니요. 겨울에는 생산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체가 이제 동물이야 이제 가능하지만 생명체도 인간적인 자원이 아닌 생명체 동물들은 겨울에 생산을 못합니다. 왜? 겨울에 생산해야 먹을 것이 없어. 그러죠? 특히 초목을 이제 상대로 해서 먹고하는 초식 동물은 겨울에 새끼를 낳아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이 돼야 교미해가지고 새끼를 낳는 거. 곤충은 뭐 더군다나 겨울 되면 다 얼어 죽으니까 봄이 돼야 태어나고 생겨나고. 그래서 인간이 바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저런 차원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울인데 한겨울에서 이제 봄이 올 때가 됐다. 그 봄은 선천적인 봄이 아니라 후천적인 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봄 노래가 바로 오늘의 춘곡 일곡 춘신가요. 본문이에요. 본문. 지각지각 대지각 도통도통 대도통. 내 모두에서 한 얘기 아니요. 올챙이적 생각 못한 개구리처럼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도를 통해야 한다 이 말. 그래가지고 내 지식이 아닌 진짜 지식,
그게 대지식인데 그건 지식이 아니고 지각이라고 깨달음. 지식이 아닌 지각. 대지각. 그 영신당주님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지각이 대지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통도 역시 대도통이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미래세계 음양이 합독된 합덕 천지 합독된 미래세계의 정신이요. 봄이 되면 이제 금방 얘기한 대로 짐승들도 교묘해가지고 새끼를 낳듯이 이제 천지가 이제 새봄을 맞아갖고 정말로 합독돼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천지가 합독하는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반이 넘고 여자들은 특히 또 이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혼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요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것도 하나의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선택사항. 선택사항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택이란 건 뭐 물건을 살 때 이것저것 많으니까 어떤 걸 살까 고르는 것이 선택이 아니요? 맞죠? 근데 혼인까지도 선택해야 할 하나라는 거요. 이 요즘 사람 젊은 개념이 정신 상태가. 그냥 끝까지 왔죠? 끝까지 온 거요. 선택사항이라네. 이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방송에서 딱 하면 혼인에서 물어보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사항이다. 심각한 거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이 뭐다 그랬어요? 늘 얘기했죠? 자기 맥을 잇는 거거든. 자기 맥을. 곤충이든, 아니면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기 맥을 잇는 것이 아주 최상의 목적이요. 이 삶의 목적. 근데 인간이, 만물의 용장한 인간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부정하고, 그걸 않겠다는 건, 뭐, 금방 얘기했는데, 그래서 인간 쓰레기라고 내가 표현한 거예요. 인간 쓰레기. 그래서 천지개벽이라는 건 인간 쓰레기들은 완전히 싹 쓸어 없애는 겁니다, 이번에. 그 증상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 넘어가지고 주체를 못하니까 쇠시랑으로 막 찍어낸다고 그랬어요. 쇠시랑으로. 죽으려면 지금 죽어야 돼. 그래야 장사라도 지내주지. 요즘은, 어린아이도 장사 지내주거든. 마지막이라. 그것도 하나의 해운도 쓰거든요. 때가 되면 그것도 못한다고 이제 쇠시랑으로 찍어나가고 그냥, 어떻게, 처치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런 현상이 지금도 있죠. 저쪽, 재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를 하나 파가지고 그냥 갖다 그냥 묻어버리잖아, 한꺼번에. 근데 지금 그거라도 해주지. 근데 다 쓰러지는데 누가 그걸 해주냐고? 다 쓰러지는데 해줄 사람도 없어요. 구덩이 파서 묻어줄 사람도 없다고, 미래는. 그 증상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게 바로, 크게 깨닫는 일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 성인의 말씀, 증상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도 보고 인정이라도 하면 살아날 텐데 말이야. 살 길을 찾아가지고. 이 개구리만 또 못하니까, 청개구리만 또 못하니까, 때를 모르고 말이야. 때가 오는 것도 모르고,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각이요. 대지각, 도통, 대도통이요. 그 세상은 합덕, 천지합이요. 천지 부모가 합한 거요. 이미 이 증상께서 합덕한 거, 한 거요. 그래서 저 양반은 당신 부인, 사모님 돌아가시고 말이죠. 산소도 어딘지 얘기도 않고, 당시, 먼저, 그 부인이 먼저 소나무에 매달려 잡고 했으니까, 그 공사를 그냥 반년 이상 보고선 당시, 장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소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 그러고. 당시 합덕돼서, 이미 그 공사라고. 근데 실제 천지는 아직 안 됐지. 저 양반을 통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증산이 사실은 하늘의 정신으로 인간을 내렸다면 그 하늘 기운이 영신당님 땅의 기운으로 합한 거예요. 그게 청춘으로 재생신한 거라고. 근데 지금도 아직도 증산도를 하는 사람들은 강증산이 내려온 걸 기다린다고. 강증산은 무슨 강증산이네요. 증산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찾아야 나를 찾을 수가 없다. 당연하죠. 이미 합독됐는데 영신당님한테 재생신해가지고.
그리고 자칭 증산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허령 붙어가지고 그런 거, 허령 붙어. 가짜 귀신. 연연 기연 금일년 천지지간 대지각 오도도통 여도 도통. 그렇고 그러하다는 뜻이요. 이게 그럴 연자 그렇고 그러하다. 뭐가 지각 대지각 도통 대도통 천지 합덕이란 말이에요. 천지가 합덕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미래세계 봄이 돼가지고 그렇고 그러하다. 근데 그것이 금일년이요. 이젠날에 와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젠날에 와서 된다. 금일은 당장 지금인데 안 되니까 안 믿죠. 근데 이 영적 차원에서는 지금 금일이라고. 천지지간 대지각 이걸 아는 것이 천지지간에서 가장 큰 알며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대지각. 그게 바로 오도도통이요. 나의 도로서 도를 통하는 거요. 그리고 이 나의 도로서 도를 통하는 것이 바로 너의 도로서 네가 통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왜 나와 너는 각각인데 왜 이렇게 말씀했냐? 음양이 합독됐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음양이 합독돼서 네가 나고 내가 너고 그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운수 대운수 천하일기 대운수요. 그 운수가 대운수란 말이요. 어떻게 천하가 한 기운이 되는 대운수라고. 근데 그거는 정정방방이요. 바르고 아주 그 방도가 방법이 말이요. 방안이 방책이 아주 방정하다 말이요. 정정방방 대법정이요. 큰 법으로서 이보다 더 큰 법이 없어. 우주법도 이걸로 다 정해놨다. 대법정지 춘향호 그게 뭐요? 대법정으로 전한 것이 결국은 춘향이란 말이야. 춘향 봄의 따뜻한 기운으로 정해놨어. 그것이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춘향이라고. 그래서 성춘향을 얘기한 거죠. 성춘향 춘향전이 나온 것. 여기서 말이요. 여기서 아까 오도도통이라고 그러는데 오도도통 이게 나의 도란 뜻이요. 영신당면 도 나의 도. 또 여러분들 각자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각자 지금 하고 있는 정도를 가면 이게 바로 나의 도예요. 근데 우리말로 오도방정이라는 말이 있어. 오도방정. 근데 이 오도방정이라는 말을 갖다가 내가 한번 찾아봤거든. 그랬더니만 오도방정이 오도가 아니고 오두방정이다 이렇게 나왔어. 오두방정. 근데 실제는 이 오두가 아니고 오도요. 오도방정인데 이게 이제 자꾸 변해갖고 오도가 된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를 깨닫고 나면 이게 깨달을 오자 여기는 이제 나오자지만 깨닫고 나면 그게 나의 마음이 바로 오자예요. 나의 마음이 깨달으면 오가 되는 거예요. 오도방정은 왜 오도방정이라고 하냐면 도를 깨닫고 나면 대도를 깨달아야 되고 또 대도. 조금 깨달았고 모른다고. 대도를 깨닫는 것은 뭐요? 금방 우리가 미래를 얘기했죠. 개벽상이 가장 큰 깨달음이요. 이 개벽상을 보는 거. 조금 통해갖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우주 천지 도수로. 이걸 깨닫고 나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다 넘어가는 모습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 천하 만민이 막 다 넘어간다고 지금. 그런데 그 영으로 딱 깨닫니까 금방 그 모습이 금방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 도를 깨닫고 나니까 방정맞게. 방정이라는 것은 정도령 신도한 정시왕 얘기했거든. 그것을 내친다는 뜻이거든. 그게 아니고 도를 깨달아야 세상 죽어 넘어갈 때 산다. 이걸 세상에 알리려고 막 그냥 정신없이 난리치고 다니는 거요. 급하고 막 그냥 깨닫고 보니까 정신없는 거 아니야? 맞죠? 그걸 뭐라고 했어? 여광여치인데 영신당님은 여광여치가 아니고 대광대치라고 했어요. 대광대치. 아주 크게 미치고 크게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다니면서 막 그냥 안 돼 이 사람 살린다고 막 그냥 내 말 들으라고 말이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오도방정이에요. 대광대치. 나는 남 앞에 서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 조부님한테 세뇌돼가지고 군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연대장생도 한번 나가가지고 처음 남 앞에서 가가지고 연단에 올라가서 얘기한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도 이제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내 듣게 됐지. 처음 했는데. 그 군대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병사들 가르치는 그런 공부도 터득했고 그런 발표도 하고 그게 뭐요? 군대에서 가르치는 거 교육하는 요 과목이 있어요. 요 과목이. 근데 요 과목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 본문이 있어. 본문. 그리고 이제 예문도 있고. 그것도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또 하나는 농담이 있어요. 농담. 그 왜 들어가냐면 이게 가르치면 재미없으니까 좋은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력이 흩어지면 그 집중력 흩어져갖고 생각이 딴 데 가서 그냥 졸라 갈 때 요런 농담으로 정신을 그냥 깨가지고 웃게 만들고서 다시 강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많잖아요. 군인은. 그러니까 제일 젊은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음담패설이요. 남녀 문제. 그러니까 강의를 잘한 그 강사, 그 사람이 이제 이걸 가르치는 강사, 교관이었는데, 야, 역시, 잠이 안 오게 강의를 하긴 해요. 야, 말도 잘하고. 근데 내가 그걸 배운 사람 아니요. 그걸 배웠으니까 그대로 하면, 교환도 그렇게 써가지고 하죠. 근데, 대인한테는 저게 필요가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무언으로서 눈동자로서만 이렇게 쳐다만 봐도 깨달아야지. 쓰지 할 때는 저런 그 음담 패들 해가지고 가르쳐서 어디다 써먹냐고.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리더십 교육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써먹냐고. 못돼 처먹은 놈들 말이야. 그 못돼 처먹은 놈들 대상에서 그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 마음 부수려고 이렇게 하는 처리하는 거 이따위 그 강습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써먹냐고. 다 쓰레기통에다 다 쳐넣어서 이제 그 태워 죽일 놈들 말이야. 그걸 가르쳐야 소용없어.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아. 그 도가에서는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 몽둥이도 실제 이게 몽둥이가 아니고 말로서 때리는 거예요, 말로서. 그래야 정신 나가지고 깨닫는 놈은 도인 되는 거고 그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놈은 죄질 놈이에요. 쓰레기 같은 놈이 쓸모가 없는 놈이라고. 근데 어떤 무궁의한 스님이 그 얘기 하더라니까. 사람 한 방 때려가지고, 우선 쳐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온 놈을 써야 된다. 이 양반도 그걸 깨닫긴 깨달았구나. 그걸 내가 알은 거지. 내일, 내가 거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방 한 칸 내가지고, 거기서 좀, 산공기 좀 마시고 싶어가지고, 틈나는 대로 가려고. 엉뚱한 데로 빠졌네, 또. 오도도통 얘기하다 보니까. 또, 대법정 춘향호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그 서양 학문에서, 역학이란, 심력자, 배울학자, 힘쓰는 것 갖고서 학문을 내온 게 역학 아니요. 근데 그걸 갖고 얘기하면 역량을 계산하는 역량, 그 힘의 양을 갖다 계산해내는 학문이라 그 힘의 작용의 장단, 고조, 뭐 이런 걸 알아낸 거 아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더 깊이 얘기해서, 실제 작용하는 그 장단 또는 고조, 상하, 경중, 선우, 기룡, 하북 또는 대소, 또는 안명, 청탁 또는 유불리, 유리하냐, 불리하냐, 또는 가부, 가하냐, 아니면 부당하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그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걸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걸, 연구한 학문이다. 내가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복잡하게 이제 역학해가지고 그냥 서양 학자들 연구해가지고 이제 글을 지어가지고 하나의 학문으로 하였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분화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분화.
분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만법화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분화라는 건 이제 그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인간적 차원에서 분화를 이제 따져.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한 가정에서 부모, 그죠? 부모 또는 형제, 이렇게. 이 안에서 자라면 그 부모, 형제, 그 집안의 한 틀이죠. 이게 틀, 가정이라는 거. 뜰정자, 그래서 뜰정자, 집안의 틀. 요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걸 통해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운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분화가 아니죠. 여기서 독립하는 거, 독립하려니까 요 환경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세상, 다른 세계 지식, 다른 어떤 직업, 어떤 기능, 그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가장 안에 있지 않은 요런 것들 다시 자기가 찾아가지고 자기 길 가는 거, 요게 분화라고. 네? 맞죠? 그걸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서양 학문은 아주 쪼개가지고 그냥 연구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금방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선천의 분열 발달한 동적인 기운으로서의 구예수예요, 구예수. 이것도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구에서 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법화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지식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많은 거예요. 무한대로. 근데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되냐고.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요 10이라는 한 숫자를 요걸 깨달으면 요걸 다 통달한다고. 근데 이 구란수에서 10이라는 숫자까지가 사실은 하나거든요, 하나. 이 하나를 깨닫는 것이 관건이에요, 관건.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구라고 하는 것까지 오기는 수만 년이 지난 거 아니야? 지금 과학 문명이 이 구예수인데 이 과학 문명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수수 백년, 수수 천년, 수수 만년 오면서 인간의 머리가 튀고 연구하고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 구라는 숫자가 장구한 시간이 걸렸는데 요게 됐는데 여기까지 해서 끝난 거예요. 지금 현재 무한대. 그게 하도락세의 구수.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간다는 것은 현실 차원이 아니고 영적 차원이라고요. 현실 차원은 초월해야 돼. 초월. 이거를 아주 뛰어넘어야 된다고. 초월. 그래야 이 영적 차원을 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거든요. 하나. 근데 그게 바로 일태극이고. 근데 그 일태극이 어디서 열리냐? 한국에서 열려. 그래서 한국은 태극기를 쓰는 거예요. 다 태극기. 요즘 인기 프로그램이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처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팀이 왔는데 여러 나라에서 거기서 느낀 게 뭐예요? 무문한 개군에서 한국에서만 보면 잘 모르는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서양에서 소위 말하는 먼저 발전한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 많잖아요. 영국이니 독일이니 뭐 프랑스니 이탈리아니 저쪽 뭐 스웨덴이니 그건 전부 다 그 먼저 발전한 나라 아니요? 맞죠? 근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한국에서 전부 다 깜짝깜짝 놀래. 그 나도 모르는 것들이 그 사람들 통해서 알았다고. 내가 우리나라 살면서도 저기 있는 줄 모르, 아직도 나는 그 다니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왜 놀래냐? 한국이 제일 늦게 발전했어. 제일 늦게. 서양 과학문명을 받아들여고 제일 늦게 쫙 폈어. 꽃이 폈어. 한반도가 간방이라, 간방은 뭐예요? 열매인데 열매가 되기 위해서 먼저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의 꽃이 한반도에서 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이 서양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이걸 모아가지고 쫙 핀 것이 한반도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놀라는 거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응? 그래서 그건 뭐요? 이 언어가 말이 시간이 된 거예요. 신라라는 것이 뭐요? 새롭게 펼쳐진 거예요. 한반도가 바로 지금 신라의 정신이야. 네? 신라 정신. 근데 이 신라 정신은 여기서 선천적인 거거든, 이건. 이 구의 정신.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 백제가 나와야죠, 백제. 백제를 중생제도 하는 요거 남았단 말이에요, 백제. 그래서 우리는 신라 여기에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제의 영적인 정신, 이건 현실적인 정신이란 말이야. 과학 정신, 영적인 정신, 이게 백제 정신. 이게 뭐예요? 미륵사상.
기독교에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강림하는 이득사다. 요걸 플러스 해야 이 9가 1이 플러스해서 10이 되는 거예요. 그 1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요 하나 넘기가 아주 그게 바로 벽이요. 그걸 여는 거. 그걸 뛰어넘는 게 개벽이야. 개벽의 내 개념을 설명한다고. 그 한 수를 넘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가끔가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그 신원사 쪽에, 중이. 엊그제나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지금은 군대, 구에서 이제, 10이라는 수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1, 2, 3, 4 왔는데, 8까지 와가지고, 근데 9에서 10은 다시 여기서 1, 2, 3, 4가, 해서 9에서 9까지 와야 1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그 다음 그렇게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9에서 10, 이 한 차원이 다시 1, 3, 4, 5, 6, 7, 8, 9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어렵다는 뜻이요. 어렵다는 뜻이야. 9.9까지는 와야 되는데, 때가 되면 탁 10이 되게 말이야. 그래서 요 1이라는 것이 뭐냐면 태극이라고, 바로 한반도가 그 태극의 정신이고, 영신당이 바로 태극의 정신이요. 거기서 이제 오황극도수, 인간이 이제 천자가 되는 거야, 앞으로. 오황극도수.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1이라는 건 뭐요? 9라는 숫자, 과학 정신에서 다 버리고 하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1태극자리를 돌아오라. 여러분들한테. 그 1태극자리를 돌아오면, 지금 9는 세상에 와서 다 왔으니까, 요 1자리만 찾으면, 1이란 하나, 1태극자리. 요 태극의 원리를 찾으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 핀란드에서 온 사람이 두 번째, 인기가 많아가지고 40 몇 프로인가,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여론조사 했는데 40 몇 프로 해갖고 저 핀란드 사람이 또 왔거든요. 두 번째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또 보냐. 첫째는 이 사람들이 저 북쪽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정신이,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은 정신이 맑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다고. 그러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 또 역사관이 있고 말이야, 역사관.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잃어버렸거든. 6.25 전쟁인 것도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게 종북주의자들이 자꾸 판치고 앉았고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말이고, 역사박물관 가니까, 저 조선시대 때 끝나고, 고종 때까지도 끝나가지고, 그 뒤로 없으니까 아쉬워했는데, 그걸 이제 얘기하고, 서울시청 역사관, 거기 가니까 그게 나오니까 그거 보고서 나오는 걸 내가 봤다고.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순수해야 된다, 이거. 그 사람들처럼. 순수하기 때문에, 국민이 볼 때는 그 순수성을 좋아하는 거지. 잘난 척 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많이 아는 척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처음에 보면 막 그냥, 신기하게 느껴지고 하는 그게 이제, 순수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에요. 오소, 불언, 처녀취야. 그러니까 그 미래 세계, 새로운 세상, 10천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오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불원, 안 입을 자, 원하는 자, 원한 바가 없지만, 바소자. 처녀취, 하늘과 더불어서 그렇게 취한다, 이 말이에요. 무유화법이요. 무유화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유화로 되는데, 그 무유화가 될 때 내가 함께 천지와,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대도통, 대지각, 대지각. 그렇지 않으면, 자연히 돌아오는 그 처녀치 정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학자의 정신 갖고 난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선도 정신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 얘기 나온다고. 선도 정신. 처녀 취지 오대성. 하늘과 더불어서 그 취한다고. 그래서 나의 도가 말이지 크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영hin당병이 있고, 함자가 말이죠. 휘자가 대자 성자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크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대득, 오대득. 크게 얻는다. 깨달음 얻다. 또는, 실세도 얻고, 경제적으로도 얻고, 미래가 되면 그래요. 깨달음만 얻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또는 실세, 권세까지도 다 얻어. 그래서 대득이요. 네. 오대득. 그 대득 연후에, 득지 연후에, 인인지 사람마다 다 알게 된다. 부자, 오부자,
천지지간 오부자, 부자간에 말이죠. 오부자, 당신이 부부자, 삼인 공부하신 원영이정, 응? 건곤천. 그게 원영이정의 기운이 건곤의 하늘로서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인간적으로는 인성지강이라, 인의예지, 오부부라. 광대천지 하일처. 이 광대한 천지가 있는데 그 광대한 가운데 어느 곳이 한 곳이 그런 곳이 있냐 말이야. 하일처요. 딱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한 곳이, 그게 바로 하일처라고. 그 한 곳이 어디매냐 이 말이요. 그 문무강산 심기종 문무강산에 그 가운데 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문무강산에 그 가운데 진리의 정신, 그게 이제 문과 무를 겸한 정신, 거기에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문무강산을 다 통해야지. 문과 무로서 강산의 이치를 다 깨달아야 돼. 시무시무 하시무 소를 찾는 거, 이게 어디서 찾냐? 궁울합덕 천지신이라. 궁울과 음양이 용과 봉황이 합해지는, 그래서 덕을 이루는 그런 천지신, 천지의 소를 찾아야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 세상에 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세먼지가 아주 극성을 부린다고. 이 의미는 뭐냐면, 미세하다는 것은 과학의 극치라고. 쪼개면 극치요. 그게 미세한 먼지와의 모습이에요. 현상적인 모습이요. 그게 과학이라는 것은 쪼개고 분석한다고 그러잖아요. 분석 쪼개고 또 쪼개고 나온 이 지식이라는 이 세계가 이렇게 먼지처럼 많았는데,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먼지처럼 막 그냥 그것이 오히려 오염돼 가지고 말이에요. 이 세상 천지가 지식이 오염됐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식 때문에 인간 세계, 미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그 현상적으로는 뭐요? 미세먼지가 돼갖고 시계가 지금 심할 땐 시계가 안 보여요. 서울 시내에. 그이처 같은 거요. 그 미세먼지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근데 한자로 설명하면, 이 사슴녹자는 천자를 상징한다는 천자, 천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천자. 그건 바로 11성도, 땅에서 11성도 땅에서 천자가 등극한다 이런 뜻이요. 그런 뜻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먼지 세계가 완전히 막 그냥 뒤덮은 거죠. 그 먼지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선천의 건도가 극에 왔다는 뜻이요. 건은 뭐요? 마르다는 뜻이죠. 마를 건자. 하늘 천자인데, 이게 하늘의 기운인데 마를 건자요. 이 건도에 극치에 오니까, 이건 뭐, 늘 강해지만 이 화기가 아주 극까지 왔다는 거죠. 화기가. 그건 뭐요? 극직반하면 반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 음도 세상이 오는 거지. 음도 세상. 그러니까 실제 올 겨울은 이 건조의 극치에 지금 건조의 극치. 건조.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자꾸 나잖아요. 화재. 불이 자꾸 나. 그래서 이 건조주의보를 계속 내리잖아요. 산에 불이 나면 막 타잖아. 근데 올해는 어떤 현상이냐면, 눈이 없는 겨울에 지금. 눈이 없는. 눈이 없는 동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금방에는 건도의 극치를 상징해. 이 지금 운이 그렇죠? 올해는 눈이 구경을 못해. 눈이. 이 산골 가도 눈이 없어요. 이게 그런 상징을 한 거예요. 자연 모습,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냥 미세먼지가 나니까 그 마스크만 쓰고 다닐 게 아니라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그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 언제까지 되겠냐? 세상 사람이 옛날에 막 매연 때문에 막 그냥 힘들었고, 나는 이게 아주 화기가 강한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화급금 돼가지고 폐가 어릴 때부터 그게 안 좋았나 봐. 그러니까 내 서울 근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서울 다니기 시작한 사람인데, 난 서울에서 안 산다고 그랬어요. 숨이 막혀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공기가 탁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매연뿐만 아니라 요 미세먼지가 나와가지고, 그전엔 자동차에 나오는 미세먼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시베리아에 나오는 그 황사 플러스에다가 그냥 자동차 매연 플러스,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거 뭐 사방팔방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한 기운들이 그냥 섞여져 갖고 인간에게 인체에 아주 큰 해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냐? 이런 세상 언제까지 살 것이냐? 중국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한반도는 더 하다고요. 근데 중국은 진나라 아니에요? 진국, 장남. 장남이 그 꼬꾸라지야 우리가 이제 장남노릇을 대신하는 그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끝장나야. 그게 바로 한반도의 문제로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제로 남북한의 문제로서 이제 연결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주역으로 말하면 간방과 그 미국은 간태공도수라고 해요. 간태공도수 주역 이치로. 그건 뭐예요? 소남과 소녀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 싸움 하다가 이제 합궁을 해야 합궁한다는 거예요? 다 마무리돼 가지고 화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래세계는 실제는 통일이야, 통일. 근데 단순히 통일하면 안 된다 그랬죠? 통일. 통합해야 돼, 통합. 근데 이 통합만 갖고 안 되고 융합해야 된다 그랬어요, 융합. 섞여갖고 하나 돼야 돼, 융합. 근데 융합이 돼가지고만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중화까지 돼야 돼, 중화. 화목한 기운까지 와야 이제 미래세계가 되는 거예요, 미래세계. 네? 그 통일을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융화가 되면 서로가 합해갖고 이제 마음까지 섞여야 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화평하게 돼야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세계는 그 세계를 추구하는 거야, 우리가. 중화세계.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우명 하우명 농부거린 음부성 주주 오주주 치시의 계명상. 소름소리 아니요? 소름소리. 소자 울명자.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라? 농부거린 음부성으로서 온다. 농부거린 영신당주판 또 농사판. 사람 농사지는 농부요. 진짜 농부라기보다는 주주 오주주. 사실은 주역으로 말하면 육아로 말하면 영신당주 파는 육아니까 육아의 정신으로 말하면 유교는 주자가 마무리 지은 사람이야. 주자가. 그래서 주자가 주인이요. 그래서 증상께서 공사하실 때 주자의 이제 기운을 갖다가 이제 육아로 대신한 거 아니에요? 공자 대신 주자를 내세우시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해서 통합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통합. 주자가 이제 모든 걸 다 유아해서 통합한 분이라 해서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게 이제 영신당 기운이에요. 영신당 기운을 통해서 세상을 펼치는 사람이 이제 농부란 말이에요. 그 농부를 나타난 걸 우리가 이제 알고 그 때를 아는 거, 그게 바로 지시 계명성이에요. 계명은 뭐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아침이 열리는 그 소식, 그게 이제 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닭, 신천지 새벽에 열리는 거, 부천도수. 이게 이제 닭인데, 이 닭이란 건 사실은 닭이 크면 봉황이에요, 봉황. 근데 이걸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갖다 붙인다고 할 텐데, 실제는, 지지에서 말이지, 좌우묘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추,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수리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요 진이 용이야. 요게 용. 용이면 봉황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봉황. 그 봉황이 어디? 요게 바로 닭이 봉황이에요. 닭이. 예. 봉황이. 그래서 요 진과 유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도 이거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는 합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요 진하고 유는 짝이라고. 그 용이 닭하고 상대할 수가 있냐고. 예? 그러죠? 이게 바로 후천도수요. 봉황도수. 봉황도수. 대개는 봉황이라고. 대개는. 그래서 닭은 벼슬이 있어. 벼슬. 그 바로 후천도수가 돼야 가을의 정신은
닭의 정신인데 닭의 정신이 바로 태 정신이야. 태는 뭐요? 가을 정신이고 태가 서방 정토고 그래서 태는 주역에서 열애라 했단 말이야. 기쁘다. 어? 기쁜 세상, 즐거운 세상. 그게 바로 봉황이 이제 천자가 내려오니까 이 용과 합해갖고 말이야. 합덕돼가지고. 그래서 봉황의 소리 이걸 대신해서 닭이 말이야 이제 새로운 세상 봉황의 세계가 온다는 걸 알리는 걸 뜻한다고. 그게 계병성이다. 관수 오관수 하일청지 오관수 관해야 돼. 뭘 관하냐면 수의 정신을 관한다. 미래세계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했지만 음도요 양도요. 음도라고. 선체는 양도고 양의 정신은 화죠. 음도 정신은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 정신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니요. 수의 세계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 관하뇨. 관수. 여기는 오는 화고. 그러니까 선천에는 양의 균 갖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멀어졌잖아. 이 수기가 제일 멀어진 거 아니에요? 그 미래는 다시 가까워져 그렇게 수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수를 지향해서 가야 돼. 그래서 관수란 말이에요. 관수. 관수. 그게 바로 나의 관수라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선체는 양의 화의 시간 되지만 미래는 수의 음도 세상이니까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래야 대각이 된다. 인내천 대강 천대강 하느님이 아주 크게 이제 내려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내 사람이 곧 하늘이란 뜻이요. 인내천 구궁의 오구궁 선천의 구궁의 정신이 우주라고 그랬죠. 우주정신 우주 정신이 구궁이야. 구궁으로서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구궁궁지 구궁궁이라. 천상천하 구궁궁. 휘다 구궁궁. 휘다는 뭐예요? 아까 내가 태는 뭐 열애라고 했죠. 열 기쁘다. 휘자는 뭐예요? 기쁠 있지 않냐? 기쁨이 많고 많은 거예요. 미래 세계. 그 세계. 그 9에서 12세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9가 사실은 파구금이니까 9는 서방정토 세계를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궁은 사실은 철학적으로 밑에 써놨죠. 다음 장이요. 도동도동 도로서 하나 되는 거요. 수없이 얘기하지만 도로서 하나 되는 거요. 오도동도 도동동 그 다른 도가 아니고 내 도로서 우리의 도로서 도가 하나로 되는 거요. 대인 수신 도동동 그래서 대인이 몸을 수신을 해가지고 도를 닦아가지고 도로서 하나 되는 거요. 천지음양 도동동. 도성덕립 도동동 도로서 이제 덕으로서 세상을 성공시키고 세워. 그래서 천하가 도로서 하나 된 거예요. 우부우녀 도동동 그 미래는 우부우녀가 없이 도로서 다 하나 되는 거죠. 시래 도동동 시래 온다 말이야. 옳지 때시때 올랬자 때가 온다. 시래 도동동 그 도로서 하나 되는 그 세상. 그래서 그걸 지합 하나로서 합해지는 음양이 합덕되는 그 세상을 아는 거 이게 바로 지합덕 지합이 아니요 지합 도동동 운지 회복 도동동 망망급급 도동동 운지 그 운이 이르러서 이제 회복한다고. 그게 뭐냐 선천에는 말대운이 돼가지고 음의 기운이 극치고 아까 과학에 극치는 이게 음도를 얘기인 거예요. 음도. 네? 중천건에 이 기운이 분열돼갖고 전부 다 완전히 분열된 거 아니요? 요것이 이제 다시 오는 게 뭐요? 이렇게 다시 오는 거, 양. 요게 이제 동지라고, 이게 동지. 요것이 이제, 정월, 지금 스달, 정월, 2월, 3월, 4월, 요게 4월 되면 이게 이제 다시 중천권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월이 바로, 사가 바로, 진사성인하는 그런 때라는 거지. 근데 그때가 오는데 회복해가지고 다시 회복해 도는데 그 운이 봄이더라고요. 이 겨울 정신에서 다시 봄으로 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지금 부끄러움 모른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이 말이야 꽤 벗고 막 나 민망해갖고 가끔가다 보면 말이야 텔레비전 보면. 근데 그렇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움 없이 다니는 거 보면 참 난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요즘 육체미 한다고 말이지 완전히 그냥 밑에만 가운데만 가려 이게 삼각 팬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놓고 고기만 가린다고. 여기 삼각 팬티 거꾸로 됐나 이렇게 된 거. 요거만 걸치고서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우선 하이 폼 잡고 이런다고. 이야, 이 세상. 왜 그러냐 말이야, 왜? 부끄러운 놈. 결국은 요 나신이, 분열의 극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름의 정신이고, 여름에 그 왕성하면 어떻게 돼? 덥죠? 무지하게 덥죠? 더우니까 옷을 벗고 싶어, 입고 싶어? 예? 벗고 싶죠. 그렇죠? 이게 상징이에요, 이것도. 그런 상징. 여름에 극치가 왔다는 뜻이요. 이것도. 더우니까 뭐 창피한 게 어딨냐고. 내가 당장 더운데 벗어야지.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통 벗고 있으면 시원하겠더만. 예. 극치에 와 있어요, 극치 지금. 근데 수치란 치자가 말이요. 귀자다가 그칠 치자요. 들어가지고 그쳐야 되는데 진리를 전해주고 거기서 간방에 정신이 바로 지 아니요? 간도 정신. 요걸 가르쳐 좀 듣고서 거기서 부끄러울 줄 알고 때를 알고 내가 깨닫지 못한 걸 아는 거 이게 부끄러워요? 근데 요게 네 거를 듣는 마음이야. 이 마음자리가 돼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글자요? 부끄러울 진짜. 마음 힘자 쓰는 거나 이 그칠 진짜 쓰는 거 똑같아. 부끄러울 진짜.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이 마음 공부가 돼야 이 부끄러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철만 자기 본능적으로만 더우니까 벗는다. 이런 상징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도로서 함께 되는데 도로서 요즘 젊은이와 노인이 같이 이제 청춘이 되는 미래 세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인을 과학자들로 따져 보니까 인간이 왜 늙냐 보니까 인간에게는 노화세포라는 것이 있어. 노화세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젊었을 때는 그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발달하는 것이 세포요. 분열을 아까도 했지만 분열 발달하는 것이 생명체의 핵심이라고 했죠. 분열 발달. 이 세포도 마찬가지라 자꾸 분열해.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세포도 말이 노화되면 죽잖아. 그럼 다시 만들고 그래가지고 성숙할 때는 다 분열해가지고 막 그냥 성숙이 완전 되면 20대 이상 되면 성숙되는 거 아니에요? 분열 발달해가지고.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자꾸 늙어갈 때는 요 세포가 그 늙은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분화가 안 된다는 뜻이요.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안 되는 세포가 있어. 요것이 계속 다녀. 요거는 뭐냐?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인데 방 안에 자꾸 모이는 거야. 자기 몸 안에 자꾸 모이는 거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이게. 선천한 인간이 모든 만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이게 자기 체형에서 노화세포를 그냥 갖고 다니. 그 다음에 이게 요게 병의 원인이 돼가지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제 좀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거하면 젊게 된다. 이게 바로 후천도수요. 그 미래도수는 그 노화세포가 이제 완전히 신도로서 없대요. 그러면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화세포를 일명 좀비세포라고 한다고, 좀비세포. 좀비가 뭔지 알죠? 좀 귀신 얘기 아까 얘기했는데 귀신이 나왔는데 이 귀신은 아무리 죽여도 도로 살아나고 이게 귀신, 좀비라고 하네? 요즘 애들. 맞죠? 그러니까 귀신은 아무리 죽여도 안 죽여. 그러니까 사람이 차원에서 이 귀신을 죽여야 그 귀신을 실제는 안 죽는 거예요. 못 죽여. 사람이 귀신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좀비 같은, 그 귀신 같은 그 세포가 몸에서 달라붙어 갖고, 안 나가고 그러니까 자꾸 결국 인간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없대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가지고 실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노인네서 갖고 내일면 죽을 사람들 그 실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있다고, 나왔대. 신문에 나와, 신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과학으로는 조금 되는 거고, 과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그거는 구에서 이제 조금 15에 가까운 차원까지 간 거지, 구에서. 근데 마지막은 결국은 영적 차원으로 되는 거예요, 신도로서. 완벽하게 되는 게, 그래서, 요즘 세상이 옛날에는 삼한사원이라고 그랬는데, 삼한사원이 아니고 삼한삼진이래. 삼한삼진. 삼한. 그러니까 세 번, 3일은 차가우면 4일은, 먼지로, 미세먼지로 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우면
날씨가 아주 추워지면 뭐 미세먼지 사라지는 거.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그걸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날씨가 워낙 차가우면 응축된 기운이니까 수의 기운은 맑은 기운이니까 뭐요? 그게 싹 사라지지 미세먼지가. 근데 추위가 풀리면 그 화의 기운 아니요? 따뜻한 기운이? 그죠? 그러니까 또 이게 미세먼지가 이게 음양이치요. 음양이치.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집사람이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고 뭘 다 겁니다. 지식적인까지 물어본다고. 당연히 그거 다 알잖아. 그죠? 지식적인 건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식적인 것까지. 지식은 끝도 안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후천도수가 통하면 지식적인 것 다 알지. 내가 대도통한 사람이 아니니까 일머리만큼만 내가 아는 사람이요. 그게 내가 대도통했다는 사람이 아니요. 9도수에서 내가 10도수에 가깝게 지금 이치를 아는 사람이 뿐이지. 그러니까 보면 이치를 보면 왜 그런지를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그 때를 갖다가 이제 아까도 했지만 정시황 얘기잖아요. 운지 회복, 하성부지 정시황 어떤 성씨를 알지 못하는가? 정시황 도래 정도래. 그게 정도로서 온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라 성자 성씨 정도래로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 정씨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까 오도방정이라는 방정은 정씨를 내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증상께서 이미 공사를 보신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그런 얘기 하면 내가 건방진 거지. 오도래, 정도래. 뭐 설명할 거 없죠? 정액 이치를 알아야 깨닫는 거죠. 불도도통, 유도통. 아까도 했지만 불도로서 도를 통해가지고 유도로서 통해야 돼. 유도로서. 그래서 유도도통, 불도통이라 말이에요. 천지연덕, 하도덕, 부부, 정도, 유불합. 유와 불도가 이제 합해지는 거죠. 무궁무궁, 유자화. 해인, 기해인. 해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해이냐. 하인도통, 오도도통, 하인통. 금방 얘기했지만, 실제는 음양이 합득돼야 돼요. 그래서 이 증산과 영신당중이 하늘과 땅이야. 그래서 증산을 아는 사람들은 영신당준을 모르니까 안 되고, 영신당준이 판에서는 증산을 모르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해인이라는 것을 영신당준은 해인 경만 말씀이지, 증산, 영신당준 판에는 해인이 없습니다. 해인이라는 것이. 해인이라는 게 없어. 내 해인경을 받을 때 해인에 대해서 추구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해인경이 바로 해인이다 그러더라고. 결국은 증산께서 내린 것이 해인이고 그 길을 가게 하는 마지막 도수가 영신당준 판에서 영신당준을 믿는 판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음양이 합독돼가지고. 다음 장이죠. 다음 장. 심화, 천지, 요순심, 부합, 음부합, 변역, 주역 이치로서 하는 거죠. 요순이 정신 갖고 된다. 예, 여러분 강의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차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대인이냐, 소인이냐는 타고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 계통에서 심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심장에 대해서는 대인과 소인이 다르다고 했어요. 심장도, 대인의 심장은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7개고, 털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인보다 조금, 덜, 이제, 현이는, 구멍이 3개고, 그 털은 하나라는 거, 심장에. 근데 평범한 범인은, 구멍은 2이고, 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털이 없다. 그 털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털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상징적이거든, 털이. 박씨 중에 누가 우리나라를 혁명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아니요. 이 양반이 태어난 곳이 상무동이요. 박 대통령. 그래서 발정자 아니요. 빛날 휘자고 이게. 빛날 휘자. 그래서 이 양반이 이름 그대로, 정도로서 이제 철학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이제 주인도 아닌데 신도 안에다가
도읍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도령 노릇하려고 했었다고. 예? 그게 욕심이거든, 그게? 그게 유신을 한 거야, 유신. 근데 그게 잘못돼서. 근데 양반이 상무동이에요, 상무동. 그 털은, 상무는 뭐예요? 머리카락을 뜻한다고,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뭘 뜻해? 제일 머리에서도 꼭대기를 뜻하는 거예요, 꼭대기. 꼭대기. 그러니까 가장 상등을 뜻한다고. 한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인은 털도 3개가 있고, 소인은 그 털이 없다. 구멍이 7개 있고, 그 7개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 칠의 정신, 칠성의 정신입니다. 대각인심 천림간 호호낭낭 치국정이라. 대가 크게 깨달은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은 천림간에 그냥 하늘의 숲에 있다. 설림은 뭐예요? 그러니까 님이란 것은 군자의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림, 공자가 무덤을 공림이라고 그러고, 관운장의 묘를 관림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공자까지도 림자 붙여서 공림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난 우리 영신당님이 그 우패에 모신 고기를 갖다 이제 성씨가 강씨시니까 강림! 내가 이렇게 이름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강림. 천림간, 하느님의 님, 님, 천림간, 호호낭낭, 좋다, 좋다. 이 낭자는 각시낭자인데, 낭낭하다. 뭐야, 그, 옛날 낭낭공주 얘기도 나오잖아요. 낭낭공주. 사랑스러운 낭낭공주. 그런 기운으로 치국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정의한다. 즐겁다는 뜻이요. 호호낭낭. 문도 가해 신화경 천지 개문 지거래. 도가의 노래를 로서 묻느니 말이에요. 물어보니 신화경이요. 신화경. 신으로서 되는 거. 우리가 전부 다 신화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합이 돼가지고 신화하는 거냐? 신합이 돼서. 근데 신합이란 말이 신합으로란 말로 이 무식한 학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말이, 미국 말도 아니고 일본 말도 아니고 중국 말도 아닌 말을 만들어서 신합으로 해놨지. 신합으로가 있어. 신합으로. 신합으로지. 그래서 신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화경. 그래야 천지가 그 문이 열려. 그걸 통해서 가고 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심처 선심자. 그곳은 어디냐? 그곳은 어디냐? 천지 개문돼 가지고 왕래하는 천지 신명이 왕래하는 곳, 도인이 왕래하는, 신선이 왕래하는 그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거기는 그 마음의 곳이야. 마음의 곳. 마음자를 열어야 그곳이 보인단 말이야. 실제는 이제 땅이지만 그 땅을 아무리 가르쳐줘야 계룡산 신도안이라고 아무리 가르쳐줘야 이 세상에 아냐고. 정치왕을 갖다가 나온다고 가짜 나라 정치 정치만 찾고 앉았으니 안 된다 이 말. 그 마음자를 열어야 하는 거죠. 선심처라고 거기가 선심처. 좋은 마음을 가진 그곳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만국춘풍 자일심이라. 만국춘풍. 다음 장이네요. 반가운 소식. 반갑다 반가워. 그 소식을 알으니까 반갑죠. 이렇게도 반가운 일 언제 또다시 있다는가. 또다시 없는 거요. 천천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세상 거기서 두문 기별 숨어 있단 말이야. 두문동이라는 건 숨은 아주 그냥 막힌 동네, 문이 막힌 아주 그냥 시골 동네가 두문동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기별을 해. 근데 자주 했는데 그게 이제 그전에는 없었더란 말이야. 천천고에 드문 기별. 지금까지 수수 천년 동안 정말로 드물었던 이 기별을 말이야. 자주는 없었더라. 성선가의 춘문이 만부모지 대선문을 성서 없이 여단말가. 성인 신선 집안에나 말이죠. 본문 안에 만부모로 크게 선한 그 문을 성인의 글 없이 열 수가 있단 말이냐. 순화천지 대명일월. 설명할 거 없죠. 만백성의 반간 소식. 모든 사람한테 반가운 소식, 만 부모의 저 소식, 모든 사람의 그 부모의 그 소식이란 말이에요. 다음 장. 대호 부모 천고 내성 음부 불났었네. 금방 아까도 그 개구리 얘기했는데 천고 내성 높은 하늘에서는 뇌성병력 쳐가지고 음부를 불렀어. 음부. 대답하고 따라보세. 무서웁다. 뇌성명 치는 기운이 무서운 거죠. 천지부모 기운을 대신해서 장남 장녀의 기운이 뇌성병력 치는 거 아니에요. 장남의 기운은 뇌성병력이고 장녀는 바람 부는 거예요. 바람. 아까도 그 개구리 그 알란 그 교묘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뇌성병력 장남 장녀의 상징이요.
선해여 하인이고 불해여 하인이고 아까 신선 차원으로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이제 선도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봐요. 금방 나오죠. 선해여 신선해여 하인이고 그 신선의 차원으로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불해여 불도로서는 어떤 사람인고 인본 선불 사람의 근본은 본래 선으로부터 불도로서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 소식 들어보소 무섭다. 그러니까 실제는 내가 이 선도 기운 갖고 하는데 유도까지 같이 하잖아요. 복색 유도 아니요? 근데 내일 뭐 갈 곳은 지금 불도란 말이에요. 불도. 예? 그러니까 난 선도 이 차원이면서 불도와 유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불도. 사람이면 사람인가 선불 변화 진인이나 선이 변해서 불도를 변해갖고 불도에서 다시 변화해가지고 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갔다 오는 뒤 소식은 어떤 놈이 감히 갔다가 다시 오는 걸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감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허실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자주 쓰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허에는 싫어하고 허에서 싫어하게 되는 거고 빈자리에서. 그러니까 아까 구란 것 과학에 빠져서 구에서 지식에 빠져 있지 말고 다 버리고 하나로 다시 내려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허야. 허자리를 다시 내려와야 돼. 지식자랑 하지 말고. 그게 실해. 그 길이 바로 지식을 다 없애가지고 빈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거기서 실이 나온다고. 근데 실에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현실에 매달려 있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된다. 그래서 성 안에는 무토정신인데 요거는 외부와는 단절돼가지고 불통이지만 그 불통된 산 쪽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영을 통하면 불통이 아니고 확 화련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의 정신 갖고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화련관통. 신라의 정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죠. 동은 그 바다요 서쪽으로는 섬진강 또 백두대간 북으로는 백두대간은 꽉 막혀갖고 꼼짝을 못했어. 고구려 백제 일본 바다에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궁에 아주 궁한 땅이 바로 신라 있다고. 가장 궁한 것이. 그런데 궁죽통이라 자주 얘기죠. 궁죽통. 근데 그거는 결국은 주역에서 한 얘기라고. 궁죽통. 이것은 줄임말이요. 중간을 줄인 거예요. 궁한 것 이것이 바로 곧 통하는 것이다. 근데 실제는 주역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역에서 목이 타네요. 궁죽변이라고 궁해야 아주 막 그냥 갈 곳이 없어가지고 죽을 경지가 돼야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 말. 배부르고 등 따숩고 말에 잘 먹고 잘 처먹으면 변화가 안 되고 갈 데가 없이 아주 천박하고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워야 거기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궁해야 변하게 돼. 궁해야 변한다는 얘기는 궁해야 혁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 옷이 그냥 째가지고 도저히 못 입겠어야 이거 바꿔 입지. 이게 양복 좋은 양복 아주 제일 비싼 옷인데 이걸 바꿀 수가 없지.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게 도저히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뱀이 그렇다는 거예요. 뱀이 자꾸 클 나니까 요 가죽이 말이요 더 이상 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허물 벗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탈이야 탈. 응? 그 아까 분화 가정에서 벗어나는 거, 그 독립하는 거, 내가 내 정신을 갖고 내 본연의 능력을 찾아내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는 현실 과학에서 구예수에서 나를 찾아갖고 정말로 진정한 진인 나의 모습을 찾아낸 거 도통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궁한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어려운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어려움 속에서 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궁죽변이고 변죽통이라 그 변화를 해야 그때 다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 줄여서 궁통 자 뭐야 궁통 궁죽통이라고 궁죽통이라고 한 거야. 스위스라고는 나라도 마찬가지야. 국가적으로 스위스라는 나라도 산악지역 안에 그냥 갇혀가지고 세계 갈 데가 없는데 가난한데 산악지역에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연구한 것이 뭐야 시계야 시계. 그래서 시계가 아주 그 극시설이 세계에서 1등하는 거야. 연구해서 앉아갖고 궁하니까 거기서 연구해갖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시계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궁죽통이요. 변해가지고. 그냥 궁하더라도 거기서 체념하면 죽는 거지. 거기서 이제 노력을 해야, 변해야, 변해야 통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어머니 문명은 과학이라 화려한 현대를 이루었지만 이는 표면적인 가식일 뿐이요. 동양의 아버지 정신인 영적인 영대가 열려야 천하가 문화 문명화로서 지금은 무문 세상이지만 앞으로 그때가 돼야 유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가 돼야 명명덕이지. 그러나 이제 어머니 정신도 이제 문명으로서 발달했으니까 그 인정해주면 서양의 문명과 동양의 영적인 문명이 합해져 이게 바로 명명덕이다. 그러므로 춘강에 신인물이 내려온 때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이게 춘곡 춘심가를 통해서 봄의 정신을 봄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그 퀸텀으로 AI를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퀸텀이 뭐냐? 영어니까 이건 한자로 우리말로 바꾸면 양자라고. 양자. 양자는 뭐요? 이거 과학적인 얘기인데 난 과학자가 아니지만 퀸텀 양자. 쉽게 얘기해서 음양이치인데 음양이치에서 정과 동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자리, 중간자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간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지. 그 아까도 역학 얘기했는데 이 양자라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 덩어리를 갖다 양자로 한다고. 근데 더 이상 그거 나눌 수 없는 분화돼가지고 더 이상 분열돼가지고 나눌 수 없는 그 물질의 최소량 단위가 바로 양자요. 최소량 단위. 요즘 아까 미세먼지 얘기했는데 더 이상 그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몇 분의 1이라고 그러지? 머리카락 굵기보다 워낙 가늘어가지고 말이야. 머리카락이 비교하는데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게 모이니까 막 뿌옇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양자라는 것도 이제 힘, 에너지는 힘은요. 힘의 기운이 가장 그 작은 덩어리의 단위를 갖다 이제 양자로 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 연속적인 것으로 왔어요. 그 양자가 연속적인 것은 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은 계속 연속적으로 돼야 그 힘이 이게 생겨나가지고 힘을 쓰는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기지 않다가 갑자기 한참 있다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연속이 안 되면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뭐야? 자동차 같은 경우 폭발을 갑자기 하다가 폭발 꺼지면 차가 가는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계속 연속해서 폭발을 해야 차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에너지 발동이 말이죠. 근데 수도파는 그 정자리, 아까 정자리겠죠. 정자리에도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동해가지고 에너지가 하면 꼭 움직여야만 힘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그게 아까 역학 얘기했잖아. 심력자. 그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움직여야 힘이 나오는 걸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거기서만 힘이 있는 줄 아는데 이 정자리에도 힘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거기에 가장 약한, 그냥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에너지량, 그 덩어리가 바로 양자야. 그 정자리. 그 숫자로 얘기하면 1, 2, 3, 4, 5, 6, 7, 8이었는데 그 작용하는 힘은 양수야, 양수. 1, 3, 5, 7, 9. 그죠? 근데 실제는 그 안에 음자리가 있는데 그 음자리는 정하는 자리거든? 근데 과학에서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정자리가 생각을 못하고 계속 연결되니까 그 1, 3, 5, 7, 9가 1, 2, 3, 4, 5, 6, 7, 8, 9 연결된 줄 알았지. 근데 그 중간중간 정자리가 있는데 그 정자리에서 가장 최소 정자리가 뭐예요? 2야, 2. 음양의 2. 그 2자리에 그게 이제 거기 에너지 덩어리를 양자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양자가 제일 적은 양자 그게 바로 이제 더 쪼갤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정자리라고. 근데 그 정자리는 거기에서 힘이 없는 줄 정이니까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가지고 뭘 한다? AI.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그거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후천도스예요. 네? 후천도스. 미래세계 정자리. 그 세계에 완전하게 이 과학도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과학에서도 밝혀서 요 최근에 얘기하는 것이 양자. 그게 바로 퀸텀이야, 퀸텀. 그러니까 우리는
정자리를 더 중시해서 영적인 차원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결론 삼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